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통사고 보상 이야기 20편입니다. 많이 했죠. 김 여사 운전 레슨은 25편까지 했었는데, 이제 요게 벌써 20편까지 왔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사고가 보통 교통사고 날 때 한 사고만 딱 나와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가 이제 탁 쳐서 났는데 그 사람이 날아서 떨어진 자리에 또 다음 차가 또 지나가면서 나는 사고, 1, 2차 사고가 나와서 같이 뭐 사망을 했다든가 뭐 이런 케이스가 있고, 또는 1차 사고가 난 다음에 치료 과정에서 본인이 뭐 자살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아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그걸 중점으로 이제 보통들 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가지고 따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한번 나눠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차 사고로 이제 사람이 이제 1차 충돌을 하고 길에 떨어지면 이제 기절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옆에 지나던 차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걸 윤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딱 봤을 때 1차 사고 때는 사라졌다고 확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이 확답을 할 수가 있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1차 사고는 부상이까지고 2차 사고는 부상 이후 플러스 사망 사고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다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럴 경우에는 그냥 양차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A 차량과 B 차량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이제 피해자를 보상하게 되는데, 이제 양쪽은 이제 부진정 연대 배상 책임이 되겠죠. 그 얘기는 피해자를 구제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에서는 이제 부진정 연대 배상 책임을 주는데, 예를 들어 과실이 1차가 90이고 2차가 10이다. 그래도 10을 가진 자도 부진정 연대 배상 책임에서는 100%를 청구받을 수가 있어요. 피해자한테. 뭐 자기들끼리 1대9로 나누는 건 자기들의 문제고, 그 피해자는 배상 능력이 있는 자에게 한쪽에 몰아서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사고 단계에서, 발생 단계에서 1차, 2차 사고가 겹치는 경우는 굳이 그것이 부상과 이 사람은 이 부상인데 분명히 이쪽 두 번째 사고에서 사망을 시켰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한 둘이 같이 연대배상 책임을 지고 이제 사망에 대한 손해보상금을 계산을 해서 이제 서로가 나눠야 된다. 아마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1차 사고 이후에 이제 다른 이유로 또 사망을 하게 된 경우, 그것이 자살이 되든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문제가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책임 어떻게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세 가지가 아니고 우선 이제 인과관계를 보는 거죠. 이 인과관계라는 것은 A라는 경우가 없었다면 B라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 A라는 경우가 있었으면 B라는 경우가 반드시 온다. A의 경우와 B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이럴 경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인과관계가 A와 첫 번째 사고, 교통사고와 자살과 사이에 전혀 관계가 없는 편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누구라도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럴 수가 있다. 이럴 경우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면 1차 교통사고로 인한 것까지만 이제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조건적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는 이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3번부터 얘기를 하면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예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광부가 이 탄광에서 무너져 가지고 아주 상당한 정도의 부상을 입고 구조가 됐어요. 구조가 됐는데 도저히 그 정도 장애 가지고는 이제는 더 이상 광부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딴 것도 할 수가 없다. 이래서 가족들을 벌어먹일 수가 없어서 비관 자살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서 이제 판결한 예가 있고요. 이 예에서만 판결한 것이지 또 반드시 그런 소송이 다시 붙어서 다시 판결을 구한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계공이
감전을 한전에 감전을 해서 추락해서 살다가 이제 뭐 이게 이제 그 화상이 워낙 심하니까 이렇게 살면 뭐 하나 해가지고 자살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도 이제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 있고, 그 여학생이 이제 우하태부를 심하게 막 끌고 가는 바람에 압괴 손상이 일어나서 막 피부가 엉망이 됐어요. 여학생이니까 한 1년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우울증으로 발전을 하더니 이제 자살을 해서 농약을 먹고, 이런 경우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제 봐서 보상을 했고요. 이제 조건부로 인정을 했던 얘기는 뭐 소마비가 있어서 한쪽 다리를 잘 못 쓰는데 사고 후에 한 다리까지 맞춰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목욕탕에서 두 다리 잘 못 쓰니까 목욕탕에서 그냥 휘청휘청하다 넘어져서 머리가 땅에 닿은 바람에 사망을 한 경우에는 이제 조건부로 인정을 해서 사망의 이르게 한 부분까지 이제 무슨 부상에 관한 것은 이제 보상을 해줬겠죠. 그럼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보상을 해라. 이렇게 한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제 기대 여명까지 이제 예를 들어 사망을 한 날짜부터 계산하는 것이 이 사람이 살아 있었더라면 기대 여명까지 얼마까지 살았을 것이다. 이 기대값을 계산을 해서 이제 일시이익을 계산해 주는 거죠. 뭐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 뭐 척추가 18% 장애가 났는데 운전을 못 하니까 가족을 못 먹으니까 또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는 이제 조건적인 인과관계로 봐서 이제 사망사고 전액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나이가 만약에 45세였었다면 기대 여명이 15년이다. 그러면 그 15년 동안에 대한 일시이익을 이제 인정을 해서 보상을 해줘라라고 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있다, 전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판단해가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있다 할 때는 이제 세심하게 이제 판결례 같은 걸 이제 돌아보고 그 사건의 특이점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이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